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다고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는데요. 체포영장의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연장되면서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체포 적부심 상당히 좀 사법적으로 잘 쓰지 않는 제도인데 이례적으로 청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피의자들보다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보통 체포 적부심을 잘 청구도 하지 않지만 청구하는 경우에 기각 결정이 나올 때는 보통 2~3시간 내에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6시간이나 걸렸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 적부심 청구이다 보니까 그래도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기각 결정이 나옴으로써 사실상 그간 관할 법원이 틀렸다라는 윤 대통령의 이 주장 내용에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벌써 법원 입장에서는 3번째 판단입니다. 네. 서부지법에서 벌써 2번이나 이 서부지법의 관할이 있다라고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 체포가 적법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간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의 석동원 변호사는 아마 서울중앙지법이 체포 적부심을 좀 인용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좀 불법이었다 이런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오히려 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영장이든 혹은 재판이든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체포영장의 결국 적법 또 부당 여부를 다투는 것도 중앙지법으로 이 적부심 자체를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구속영장도 중앙지법으로 청구를 해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결국에는 이러한 체포가 적법했다라는 결론이 나옴으로써 그간 윤 대통령의 이 주장 내용을 양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이 불법이다라는 윤 대통령 측의 법적 논리에 더 힘이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러한 판단을 해서 사실 적부심 자체,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에 거의 인용되는 케이스가 없다는 것은 사실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창기부터 주장했던 이 관할 위반에 대한 주장이 여전히도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지층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지금 계속 서부지법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 자, 이번에 이 공수처의 브리핑 내용을 아침에 봤더니, 자, 구속영장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윤 대통령 측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설까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고 만약에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면 그때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구속에 대한 적부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속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그 20일에 또 기간이 중단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서부지법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러면 또 이를 이유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구속에 대한 적부심 청구를 또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취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체포영장의 체포 시한이 원래 당초 10시 33분까지였는데 자,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서 그 기간이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체포영장 체포 시한이 오늘 밤 9시 5분까지로 연장이 된 거고요. 자, 그럼 그렇다면 그전에는 이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봐야겠죠? 청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이 공수처로서는 사실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서부지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청구부터 시작해서 서부지법을 공수처가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만 서울중앙지법으로 했을 때 공수처는 그간 계속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던 이 해당 기관에서 이야기하던 논리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았던 그 법원,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 어제에서 오늘도 공수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 번 더 조사를 소환을 요구했던 게 공수처에서는 좀 확인하고 싶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 출석을 불응하고 있는 데다가 오늘 또 밤 9시까지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만료 시한이기 때문에 네. 보통은 만료 시한 가까이 청구를 하지 않고 만료 시한을 앞두고 한 6시간, 5-6시간 정도는 여유를 두고 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 점심 무렵 이제 곧 저는 청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수순으로 공수처가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첫 조사에서는 이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일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했던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계엄은 통치행위다. 판사, 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어제 첫 피의자 조사에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질문과 상관없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포한 계엄을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사팀이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강하게 따져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소방 장비까지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점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건 변호사님. 그런데 본인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또 조서에 서명 날인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사실은 이게 실익이 없는 행동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상 어차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 법원 단계에서 내용 부인을 할 경우에 어차피 증거 능력이 잃습니다. 즉, 이 서명과 날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 법정 단계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이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조사 초반부에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도 검사로서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개개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대략적인 입장을 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개괄적인 입장을 들은 다음에 그럼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고지를 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초반 그 면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굵은 입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사 시작하겠다라는 고지를 받은 이후부터는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본인이 서두에 주장한 내용이 정당한 행위였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위법한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답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고요.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다 하면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을 상실케 하고 또 이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공수처가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뒤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우리가 소위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네. 신문 절차가 열립니다. 이때 당일에 신문 기일이 정해지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아니면 당사자를 변론하고 있는 변호인만 출석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당사자 내지는 뭐 변호인 함께 이렇게 출석해서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가 왜 적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공수처 검사들도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신문기일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결국 구속이 되게 되고요. 체포 시한을 기점으로 최대 20일까지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공수처와 이 검찰에서 협의한 것이 열흘은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남은 열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것이다라고 대략적 협의를 했고 이 구체적인 이제 일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제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면 협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네. 재판 단계에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할까요?
저는 만약에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라고 하면 굳이 신문 절차에 나아가지 않을 것 같고요. 중앙지법의 청구에서 발부된 영장이다 하면 중앙지법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럴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에는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이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지난 이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 청구가 중앙지법에서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간 얘기했던 건 구속영장을 이 중앙지법에 청구할 경우에 내가 실질심사에 나가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으니까요. 결국 서부지법에서 청구가 될 경우에는 좀 출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에 만약에 네. 자 그 경우에 구속 시한을 놓고도 또 약간 논란이 있더군요. 그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인신 구속이 된 게 이틀째 아닙니까? 네. 그 기간이 그 20일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다시 20일인가요? 체포된 때부터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일자, 그 일자 10시 이제 33분부터 이미 구속의 20일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벌써 이틀이 흘러갔죠. 물론 중간에 이제 적부심 청구를 위해서 빠지는 그 시간만큼은 제외가 됩니다. 이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속에 대한 적부심 또한 청구한다 하면 그 기간 동안 또 빠질 수 있어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산점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체포된 때부터 20일은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벌써 서울구치소에서 이틀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체포가 되고 이 구치소에 들어간 이후에는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어서 이틀째 계속해서 서울 구치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들이 영장의 결과를 이제 듣기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이 피의자의 이 영장을 기다리는 대기실, 이 거실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실 많은 피의자들이 영장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수가 함께 머무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줘서 혼자 네. 지금 머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서울구치소 9인 이 피의자 대기실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요. CCTV가 24시간 켜져 있어서 잘 때 또 저기 책상 겸 밥상에서 뭐 어떤 일을 볼 때 또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다 24시간 CCTV에 잡히는 구조입니다. 네. 혹시나 이 극단적인 선택이나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이 CCTV가 이 화장실까지 비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이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독방으로 수용이 될까 이 부분은 아직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구속 기간 20일까지는 현재 머물고 있는 이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구속 이후에는 이 독방으로 옮길 것이다. 이 부분은 이 교도소 측에 아마 협의 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내부에 TV도 있긴 한데 네. 유튜브는 못 본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TV가 있긴 한데요. 유튜브는 시청이 불가능하고 주요 공중파 채널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자, 이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첫날 마치고 이동할 때 보면 대통령 경호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네.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구치소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구치소 내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관 2명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이 피의자 대기실의 현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경호처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 밖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 경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호처 직원들에겐 경호권이라는 것이 있지만 또 교도관들에겐 개호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호처 직원들이 구치소 안까지 경호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신분 검색이나 이런 것들 다른 수용인에 대한 이 신분 검색들도 다 경호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교도관의 개호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현재 구치소 내부는 이 교도관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구치소 바깥만 이 경호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치소 측에서 아마 잠잘 때 편할 수 있도록 그 생활복, 그러니까 운동복 비슷한 거를 제공하는 모양인데 아직도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양복을 계속 입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복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 구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복을 착용할 수도 있고 또 사복 차림으로 잠을 자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수영복이 아니라 활동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체육복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그 옷을 입고 잠을 잘 수 있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 생활복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양복, 셔츠의 정장 차림을 계속해서
양복에서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양복은 뭐 저도 자주 입습니다만 입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본인의 이 자존심을 잃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의복은 자신의 지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수영복이 아니라 사실 생활복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입증이 될 수 있는 의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생활복을 입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또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복을 착용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서울구치소에 지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감 밑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만약에 구속 전 대기자 방으로 옮기게 되면 뭐 중간에 운동시간 같은 데 서로 마주칠 일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건물에 거주하게 되냐,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이제 구금되게 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운동 시간에 같은 건물에서 있다라고 하면 마주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아마 이 교도소 측, 구치소 측에서 적절히 협의를 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